오늘의 발제는요. 어떻게 창의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병돈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실 건데요. 특허에 관련된 설 IP 허브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우리 CBMC에서는 또 포럼 팀장으로 섬겨주시고 주제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인데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창의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해서 최대의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영자들은 이런 로망을 가지고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거나 직원들을 채용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던 고객 기업 어떤 특허 사례에서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각자의 사업의 적용점과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 말씀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 내버려지게 된다.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현장도 각 조직 구성원들에게 기대되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데 그 기대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조직에는 쓸데없고 그 조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각 조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에게 기대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화목하여 다른 이들도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조직은 매우 놀라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서로 화목하라 이 단어에서부터 역할 코디네이터라는 단어를 매칭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허가 필요한 기업에게 기업과 특허 사무소 사이에서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기업이 있고 특허 사무소가 있는데 뭔가 가운데 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통이라는 돌을 놔서 서로 소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에 한 기업에서 20건의 신규 특허 출원하고 20건의 신규 등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업은 스타트업인데요. 제가 그동안 25년 동안 특허 일을 하면서 한 회사에서 한 1년 동안 20건의 신규 출원을 하고 그중에 20건의 신규 등록을 달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업이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뭘까 한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있었는데 다른 기업은 이런 성과까지는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저희 회사의 어떤 서비스를 채택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계약을 맺고 실행을 했었어요. 이 회사의 경영진은 특별히 대표이사분과 부사장님과 경영이사분이 세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의 팀워크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 항상 생각을 했었고 그분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보니까 각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특허를 획득하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답게 창의력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회사에 특허 일을 해줬던 특허 사무소에서 담당자분이 한 20년 정도 경력이 있고 상당히 실력이 있었고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살펴보니까 그 특허 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분이 완충 역할을 상당히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링크 인력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역할이죠. 저희 소셜 IP 허브가 기업과 특허 사무소 사이에서 코디네이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성공적인 특허 획득 사례가 성격적 경영 원리에 매칭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한참 생각을 해봤더니 6가지 원리 중에 창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적 원리 중에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서 가치 창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업의 동역자라는 거죠.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목적 지향, 주인의식, 혁신성이 있습니다. 목적 지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고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실전 방안으로서는 비전과 목표와 가치를 정립하는 거였죠. 그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주인의식이었어요.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조직 리더와 직원들이 창의 조직의 일원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역량 개발에 힘쓰는 겁니다.
저는 이 주인의식이라는 이 구성 요소에서 이 기업이 특허 획득에 성공한 것들은 조직 리더와 직원들이 창의 조직의 일원으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구나. 그리고 각자의 역량에 개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도적인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이죠. 혁신성이라는 것은 기업과 정신과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전 방안으로서는 창의적 프로세스와 문화를 구축하는 거죠. 저는 이 기업의 사례에서 특별히 세 가지 중에 주인의식과 혁신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성 요소 중에 내부 인원이 있습니다. 내부 인원은 크게 나눠서 경영진과 이렇게 직원들이 있었죠. 직원들이 있었고 외부 인력은 특허사무소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허사무소 인력도 크게 나누면은 그러니까 특허 명세서를 써주는 담당 직원이 있고 대표 관리자가 있었고요. 이 경영진을 살펴보면은 대표이사분과 부사장분과 경영이사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고객 기업들의 경영진들 중에 진짜 멋있는 팀워크를 보여주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했었어요. 저의 역할은 요 링크 역할입니다. 이 링크 인력이라는 거는 내부 인력에도 속해 있고 이 외부 인력인 특허 사무소와의 어떤 링크 역할을 하는 인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회사 만났던 거는 이 경영이사분의 어떤 링크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하고 이 경영이사분하고 알고 있어서 연락이 와서 우리 회사에 특허가 필요하고 우리가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소셜 IPO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연락이 와서 그분들과 같이 미팅을 했었습니다. 미팅을 해서 처음 이 회사와 연결을 하게 됐어요. 이 경영이사분이 했던 역할은 저희 특허 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허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략을 저희가 제안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끔 100% 전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특허를 출원하면은 등록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우선 심사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면은 그 빠르게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하려면 한 53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특허를 획득하는 것들이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심사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이 경영이사분과 이 경영진에서 그것들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특허 출원할 것인지 어떤 발명을 미팅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들을 전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리고 특허를 출원할 때는 이 직원분들이 발명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직원분들도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고 직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자기 일 외에 과외 업이기 때문에 약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경영이사분이 그 직원들에게 잘 말을 해서 어떤 링크 역할,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팅 역할을 여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이사분은 교수님이었어요. 학교에서 교수님이시고 강의도 하시면서 이렇게 스타트업을 이끌어 가신 분인데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시고 그쪽 경험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 대표분이 이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거는 우리가 보니까 특허로 확보할 수 있는 것 같고 반드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특허로 확보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아이디어도 제안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그림을 가지고 이 젊은 직원들은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 속에서 그 내용들을 기재를 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발명자와 특허 아이디어 미팅을 한 거죠. 아이디어 미팅을 해서 처음에는 크지 않은 어떤 발명 아이템이었는데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그 발명 아이디어를 확대화시켜서 세분화시킨 다음에 그 세분화된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 사무소에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특허를 진행을 할 때는 항상 어떤 경영의 이슈와 늘 관련이 돼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파란색 화살표가 있고 노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화살표 같은 경우는 실무적인 소통, 실무적인 코디네이팅 활동을 의미하고요. 이 파란색 활동 같은 경우는 약간 C레벨급의 어떤 경영의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영진과 더불어 특별히 이제 대표님과 부사장님과 경영이사분과 더불어 특허에 관련해서 우리 비즈니스의 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쪽 어떤 특허 아이템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러한 아이템에 대해서 특허를 진행할 겁니다. 미리 언지를 줬어요. 그래서 허락을 같이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또 국내 출원뿐만이 아니라 해외 출원, 뭐 PCT 나간다면은 뭐 일본을 진입할 거냐, 미국을 진입할 거냐, 뭐 다른 곳을 진입할 거냐 그런 의사 결정들을 이 경영진하고 항상 주고받았습니다. 대표 이사분께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책임을 지셨고요.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기업들의 IPO를 담당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이 경영이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의 트렌드라든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언제 그 특허 출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아이템이 미국에 나가는 게 필요한지 여부를 이 부사장분께서 상당히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A라는 아이템에서 이번에 해외 출원 나갈 겁니까 말 겁니까를 이 부사장님에게 같이 물어보면서 이 두 분에게 같이 참조를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경영진 분과도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서로 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대표이사분의 성향이 있고 이 부사장님만의 성향이 있고 경영이사분의 성향이 있었는데 이 경영이사분은 역시 경영지원, 어떤 살림꾼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이 대표분이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고자 할 때에 또 그게 아니면은 또 부사장님께서 잡아주시기도 하고 또 의견을 또 조율하다 보면 이 경영이사분이 또 다시 어떤 코디네이팅을 해서 뭔가 최적의 어떤 경영의 어떤 그런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이 회사에 특허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경영진에서는 많은 특허를 내길 원해요. 근데 보통 회사들을 보면은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특허를 내는 것들이 상당히 좀 귀찮은 작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도 그거는 그 전까지는 이 회사와 일하기 전에 몰랐던 건데 이 직원들이 특허를 내는 거는 직원들이 특허를 내는 거는 어차피 이 회사에 있다가 다른 데도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데 이 특허 내는 기관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정립을 하고 또 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은 특허청 사이트 키프리스라는 곳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검색이 됩니다. 발명자 이름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가서라도 내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이런 아이템으로 특허를 출원했었고 나는 그쪽에 전문가입니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뭐 발명 보상금을 얼마 주는 그것보다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큰 보람과 더불어 또 다른 데가 있어서는 다른 회사 갔을 때는 이전을 할 때는 앞에 회사에서 자기 경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새로운 시각이었다. 그래서 항상 이 대표분은 이 어떤 직원들의 특허를 통한 자기 발전들 그에 상당히 신경을 썼었고요. 이 대표분 본인부터 기업 활동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에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때로는 이 발명자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뭐를 특허 출원할지 내가 하는 지금 개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늘 해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특허 출원할 게 있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이 대표분은 자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거 중에 이러한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허를 통해서 권리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딴 쪽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발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발명 젊은 직원들은 이 대표분이 그 한 얘기를 가지고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 회사에 이 교수님 말고 다른 대표자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 교수님이 어떤 특허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단순히 다른 회사처럼 뭐 특허 출원해 보시죠 이렇게 말만 했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일궈냈던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했더니 저는 제 안에 얻었던 결론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대표이사분이 발명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 직원들만의 역량으로서는 어떤 20건의 1년에 20건의 발명 아이템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 대표분이 가지고 있던 특허에 대한 인사이트와 또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들었던 생각은 몇십 년 동안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특허에 대해서 뭐 깊이는 몰라도 보통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지식에 대한 권위와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가 특허에 대해서 뭐뭐뭐뭐 얘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다른 사람 같은 경우라면 나 특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허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제안을 하시면 정말 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시죠라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해 주셨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20건이라는 어떤 특허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명 직원들의 역할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 발명 직원들을 보니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도 있었지만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처음에 PPT를 가져가지고 몇 장으로 해가지고 자료 보완을 요청하면은 그 다음에 막 10장 넘게 자료를 보완해오고 저도 그거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특허사무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중에 등록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20건을 신규 출원했고 또 20건을 등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 인력에 대한 역할이었었는데 이 특허 사무소에서 담당 직원을 한 20년 정도 활동을 했던 거예요. 20년 정도 활동을 해가지고 이쪽 분야로 상당히 역량이 있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작업을 많이 했었고 보통 저희들이 발명 미팅을 할 때는 이 직원들과 저와 발명을 미팅을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찍어 놓은 걸 가지고 이 담당자분한테 보내서 그걸 특허 명세서로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담당 직원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 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보니까 저하고 일단 맞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과연 이 담당 직원분이 어떤 적는 스타일대로 하면은 과연 등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런데 제가 어떤 것들을 해결했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20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을 가지고 등록을 받았다고 하면은 굳이 내 스타일만을 주장할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책임지만은 이 사람의 스타일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일단 적을 수 있게끔 하고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줬습니다. 체크를 해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20건의 신규 출원을 했었고 20건의 등록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담당 직원은 우리 회사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 일도 하다 보니까 어떤 스케줄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 중에서 약간 불만의 요소가 제 안에 생겼었어요. 근데 그 불만의 요소를 이 담당 직원분한테 얘기하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 변리사분과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대표 변리사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적 관리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불만적인 요소를 잠재적인 불만적인 요소를 가지고 뭔가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즉시 뭐 카톡만 온 게 아니라 전화가 왔어요. 이런 요소 속에서 뭐 글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는 것보다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은 의사소통이 빨리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회사에 대해 특허사무소에서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의 요소들을 즉각즉각으로 이제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시고 보통 저희들이 빠른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특허청 심사관과도 면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면담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대표 변호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어떻게 등록을 받아야 되니까 특허청 심사관과 어떤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특허 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 사무소하고 역시 거래를 했는데 다른 특허 사무소하고 이렇게 그걸 요청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진척도가 되게 늦었었어요. 근데 이 회사 특허 사무소의 변리사 같은 경우는 알았다고 내가 통화를 해보겠다고 그러면은 그 즉시 그날 통화를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심사분과 통화를 했었고 일주일 후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 근데 진짜 그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이 대표 변리사분과의 어떤 신뢰가 더욱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특허획득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어떤 이 발명자 한 사람의 공로도 아니고 이 대표 이사분과
이 부사장분이 적절하게 트렌드를 확보하고 계셨었고, 이 경영이사분의 코디네이팅하는 역할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들, 그리고 이 담당 직원이 나름대로의 경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이 특허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분이 지금 이 고객 기업, 이 기업과, 그러니까 특허사무소 입장에서는 자기 클라이언트와 담당 직원들 간의 어떤 잠재적인 갈등 요소를 즉각적으로 미리미리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개 요소가 나오는데, 이 7개 요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졌다고 그러면은 이 기업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얻을 수 있던 결과를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은 저도 다른 특허 사무소장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배려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특허 사무소한테 잘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를 좀 더 잘 고려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기보다는 이 특허 사무소와 거래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 거래를 끊고 다른 특허 사무소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 특허 사무소 거래할 때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이 대표 경영자분이 해소를 해주다 보니까 제 안에 불만이 없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올 수가 있었어요. 이 대표 변리사분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에 뭔가 이게 좀 의사소통이 되겠고 뭔가 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겠구나는 확신이 생겼을 때에 건들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 대표 경영자분이 자기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소통을 얼마큼 제대로 하고 이 담당 직원들과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해결해 준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기업에서는 20건의 신규 출원과 20건의 등록을 달성을 할 수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외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보통 SI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발주 기업의 그 제품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특허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발주받은 기업의 뭔가 제품의 기술을 녹여내기 전에 사전에 특허를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놔서 기술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이제 발주 기업의 또 제품에 녹여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게 돼서 그 1년 동안에 어떤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는 없는 거였어요. 모든 조직원들이 창의적인 일원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세스도 역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을 위한 질문, 조직 리더와 직원들이 창의적 조직의, 창의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개선돼야 할 사항과 그를 통해 구축 가능한 창의적 프로세스와 결과물은 무엇인가요거든요. 우리 회사의 대표면은 나와 직원들이 창의적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적용해야 될 거, 그리고 당장 개선해야 될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에는 이런 창의적인 프로세스와 결과물이 기대됩니다라는 어떤 토론의 기대치를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토론 잘 하셨죠? 특별히 3조 정도 하게 우리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지원하시는 조가 좀 있으실까요? 저희 오늘 이병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스타트업에 전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의 모습인데, 결국 내부의 CEO와 직원들, 외부 이런 것들은 사실 코디네이팅을 잘 하지 않으면은 뭐 특허가 1년에 20건씩 나오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 코디네이터 역할도 잘하는 사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창의적인 조직 문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줘야 하는데, 우리 이제 이병돈 대표님이 발표한 사례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좋은 기업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기업 문화가 좋으면은 나쁜 좀 부족한 직원이 오더라도 성장을 하고 모든 직원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한 성과를 내는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런 2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 리더가 직원들이 네 특허를 잘하면 너도 다른 데 가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성장의 그 욕구, 포인트를 잘 자극을 해서 동참을 해주도록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캐치를 해주셨는데 저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항상 그 이슈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슈. 회사에 어떤 해야 할 이슈들이 명확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슈가 없고 맨날 항상 일상적인 일만 하는 조직은 이러한 어떤 창의적인 조직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보링해지고 그냥 뭐 다른 생각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리더가 할 일들은 계속 이슈를 발굴하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단계에 대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 하나의 회사의 랭귀지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라는 그 스킴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 딱 달라붙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이슈가 명확하고 같이 팀이 모여서 이슈를 풀어가다 보면 해결의 방향성이나 목적이나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가 다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이 한 조직이 하나로 힘을 합치게 되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아주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죠. 지금 이병돈 대표님이 얘기하신 스타트업은 진짜 IPO를 해야 하고 특허를 만들어야 하고 뭐 하니까 너무 회사의 문제 이슈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합심이 되죠. 비전이 명확하고 방향이 명확하고 이슈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렇게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일조에서 나누는 건 이런 것들이 그죠. 경영학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얘기지만 오늘 또 이병돈 대표님이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창의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했었는데요. 사실 모든 구성원들이라는 주어가 있는 거죠. 우리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창의 조직의 일원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 프로세스를 창출할 수 있게끔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고 특별히 경영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에서 같이 우리가 도전을 하고 또 개선점을 찾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찾아진 어떤 도전점들과 개선점들을 실행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한 가지라도 시행하셔서 2021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